사회초년생 때 저도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. 첫 취업하고 월급 200만 원, 250만 원 받을 때 월세 몇십만 원 나가는 것도 너무 아까워서 진짜 좁은 원룸 오피스텔에서 시작했어요. 심지어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도 둘이 살림 합쳐서 그 좁은 원룸에서 몇 년을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. 배달비 3천 원 아까워서 한겨울에 롱패딩 입고 슬리퍼 신고 나가서 포장해 오고, 편의점도 원 플러스 원만 골라 담으면서 둘이서 매달 피땀 흘려 진짜 돈을 모았어요. 이렇게 몇 년만 꾹 참고 모으면 우리도 번듯한 아파트 하나 사겠지. 딱 이 생각 하나로 버틴 거죠. 근데 그때 주변 동기나 친구들은 다 전세로 가는 거예요. 야, 둘이서 그 좁은 원룸에서 월세 내고 뭐 하냐? 전세 대출 받아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야 돈을 모으지. 이런 얘기 하면서요.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돈을 좀 모았으니까 전세로 갈아타야 하나 싶어서 어느 날 부동산 앱을 켜봤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. 불과 2년 전에 4억 하던 전세가 4억 8천, 5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. 아무것도 안 했는데. 너무 이상해서 전세 살던 친구한테 물어봤죠. 야, 너네 전세값 이렇게 올랐는데 2년 뒤 만기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? 그랬더니 다들 너무 태연하게 이러는 거예요. 야,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5%만 올려주고 2년 더 살면 돼. 일단 2년 더 버티면서 돈 바짝 모아서 그때 집 사면 되지. 다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제가 숫자를 뜯어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딱 감이 오더라고요. 와, 이거 진짜 큰일 났다.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사실 장기 임대주택이랑 똑같아서 당장 마음만 편하게 만들어 놓고 현실 감각을 싹 마비시키는 아주 달콤한 마약 같은 거거든요. 이 안도감이 2년 뒤에 사람들을 완전히 벼락거지로 만드는 가장 무서운 덫 같은 거였어요. 터지기 직전인 시한폭탄을 그냥 2년 뒤로 잠깐 멈춰둔 거더라고요. 우리가 2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악착같이 돈 모으는 속도보다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. 2년 뒤에 진짜 시장에 내던져지면 모아둔 돈은 그대로인데 내가 갈 수 있는 집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. 돈이 부족해도 어느 정도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을 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. 오늘 그거 속 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. 다들 그냥 2년 버티다 보면 새 아파트도 많이 짓고 전셋값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시잖아요?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니에요. 왜 그러냐면 딱 두 가지 폭탄 때문이거든요. 첫 번째가 앞으로 들어올 새 아파트 입주가 뚝 끊긴 거예요. 아파트는 무슨 공장에서 뚝딱 찍어내는 게 아니라서 몇 년 뒤에 우리가 들어갈 새 아파트가 그냥 아예 없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전세 물건 자체가 시장에서 싹 잠겨버렸다는 거예요. 세금 문제 때문에 집주인들은 전세를 내놓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살거나 매물을 다 걷어들이고 있단 말이에요. 자, 생각해보세요, 여러분. 들어갈 새 집은 하나도 없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쓰고 2년 버틴 세입자들은 2년 뒤에 한 번에 쏟아져 나오고, 방은 하나인데 들어가겠다는 사람은 10명이에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전세값 오르면 전세 대출 받아서 더 올려주고 계속 살면 되지 하실 텐데요. 이게 2030이 가장 많이 빠지는 치명적인 착각이에요. 우리가 배달비 아끼고 잠 줄여가면서 모아놓은 집주인 통장에 보증금 2억 원, 3억 원으로 꽂히게 되는 거예요.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뭘까요? 이자 한 푼 안 내도 되는 거액의 공짜 마이너스 통장인 거예요. 세상 어디서 남의 돈 3억을 이자 없이 빌려 쓰겠어요? 집주인은 5억짜리 집 사면서 자기 돈 2억만 넣고 여러분 돈 3억을 공짜로 빌려서 집을 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. 전세가 귀해져서 집값이 1억, 2억 훌쩍 뛰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? 그 돈 다 누구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? 가만히 앉아있던 집주인 통장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. 2년 뒤에 집주인은 우리 덕분에 자산이 수억씩 불어나서 웃고 있는데 감당도 안 되는 전세값 올려달라는 연락 한 통인 거예요. 내 피 같은 돈으로 남 좋은 일만 실컷 시켜주고 내 자산 사다리는 내 손으로 걷어차고 있는 거죠.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답답하시죠? 아니, 집 사야 하는 건 알겠는데 뉴스 보니까 대출 다 막힌 것 같고 돈 없는 사회 초년생이 무슨 수로 집을 사냐고요. 근데 뉴스를 거꾸로 보셔야 돼요. 정부가 대출을 틀어막은 건 집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이지 평생 집 한 번 안 사본 무주택 사회 초년생이 아니거든요. 오히려 문을 열어놨어요, 그쪽은. 일단 생애 최초 집값은 70% 정도 그냥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. 한도로는 6억까지 빌려주고요.
거기에 시중은행보다 훨씬 이자가 싼 디딤돌 대출 같은 정부 정책 대출도 있어요. 소득이랑 집값 요건만 맞추면 아주 싼 고정금리로 길게 빌려주거든요. 남들은 규제 때문에 손발이 다 묶여서 쳐다만 보고 있을 때 처음 집 사는 사람한테는 합법적으로 인생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. 그렇다고 제가 처음부터 무리해서 마포, 성남, 강남 몇십억짜리 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. 수도권에도 있는 괜찮은데 아직 덜 오른 6억 원대 아파트들 이런 게 있어요.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해서 내 생돈을 최소한으로 넣고 들어갈 수 있는 알짜 단지들. 내 월급으로 매달 원금이랑 이자 갚아 나가는 게 충분히 감당되는 이런 현실적인 아파트에 일단 내 깃발부터 꽂아두는 거예요.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근데 2년 뒤에 남의 집 전셋값 올려주느라 벌어질 수 있는 수억 원의 격차를 생각하면은 매달 내는 대출 이자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내는 가장 저렴한 보험료 같은 거예요. 2년 뒤 전세 만기 날 감당 못할 전셋값 앞에서 그때 조그만 거라도 내 집 하나 사둘 걸. 그때 후회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불리하실 거예요. 전세라는 이 익숙하고 편안한 감옥에서 지금 걸어 나오셔야 돼요. 지금 바로 내 통장에 있는 진짜 쓸 수 있는 돈 계산해 보시고요. 내가 정부에서 최대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 확인한 다음에 내 예산으로 당장 잡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부터 찾아보는 거예요. 내 피 같은 돈으로 남의 집값 올려주지 마시고요.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사다리를 지금 바로 놓으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어떤 아파트를 사야 많이 오를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영상 만들어 볼게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, 마음에 안 드셨더라도 다음엔 좀 잘해보라고 구독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